This week, we are also proud to open our new $8 billion auto plant in Georgia. With this, our U.S. vehicle production will exceed 1 million units per year. 전기차 전용 공장인 그 메타 플랜트에 1차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함으로써 연간 생산 능력을 30만 대에서 50만 대까지 확대한다고 하고요.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조지아주 엘라바마 공장에도 추가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공장 현대화를 노린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품과 물류, 철강 부분에도 일정 부분 자금이 투자되는데요. 포스코와 합작해 루이지애나의 현대제철이 그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또 부품 현지화율을 그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All of these efforts will accelerate the loc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in the U.S., expand our operations, and grow our American workforce.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그냥 요약하면 수직 계열화입니다. 단순히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더 지어서 자동차를 더 생산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 자동차 생산할 때 필요한 강판 같은 거, 철강제 같은 것들도 미국의 제철소를 지어서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필요한 에너지도 미국산 LNG를 가지고 공급하겠다. 그리고 미래 친환경차 이런 것들에 대한 R&D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A to Z 다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일부 옮기겠다라는 것이 아주 큰 플랜이고 향후 한 4년간 지속될 플랜입니다.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이 투자 자체의 배경으로만 보면은 일단 관세 부담이 가장 크죠. 그 트럼프 현재 대통령이 2기 행정부로 들어오면서 이제 자동차 관세, 부품 관세를 상당히 높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동차 관세를 25%로 하겠다고 하고 부품 관세는 일정 부분 유예 기간을 적용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표면적이고 1차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고의 3월 판매 실적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총 17만 2,669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 넘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판매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을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작년에 이제 판매한 게 한 171만 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시장 전체로 보면은 한 10%를 지금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GM, 도요타, 이제 포드 다음으로 4위 업체입니다. 판매로 따지면. 그래서 그 현대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기아까지 합쳐가지고서는 이제 한 세계 전체적으로는 723만 대 정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판매가 전체의 한 2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뭐 우리 한국에서 현대차 그룹이 판매하고 있는 게 그 125만 대니까 한국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죠. Together, well, we will make the new Hyundai Motor Group made a plant America the envy of the industry. Our $10 billion investment in this EV plant and other U.S. operations in proof of our strong commitment. 저희가 보통 빅6라고 하는 자동차 기업, 우리나라인데 현대 기아차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토요타나 닛산, 그리고 폭스바겐, 아니면 미국의 자동차 3사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제조 회사들에 비해서 사실 현대 기아차는 미국 생산 비중이 좀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요.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비중은 전체 한 33%.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것의 한 33% 정도 지금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70만 대 현대 기아차가 팔렸는데 그중에 70만 대가 미국 생산이고 100만 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 내에서 영업하고 싶으면 생산하라는 거거든요. 닛산이나 도요타 같은 일본 회사들은 한 50%, 그러니까 닛산 같은 경우는 한 52%, 도요타는 48% 정도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보다는 미국 생산 비중이 높죠.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에서 이번에 그런 큰 투자 결정을 한 것은 단순히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관세라는 것 때문에 포석을 두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관세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영업에 대한 그 어떤 조금 제한이 크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34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중추이고 2만여 개 부품사로 이루어진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아직도 한 28%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른바 제조업 강국이라고 말하는 일본하고 독일은 한 20% 수준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11%, 12% 수준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도 안 돼요. 따라서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2010년 말까지 2011년 이전까지 보면은 제조업의 성장률이라든지 수익률이 한국 평균 성장률이라든지 수익률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제조업이 한국 경제를 계속 견인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말씀드린 2011년 이후 보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제조업과 한국 경제 전반의 평균이 거의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제조업 위기 공동화가 가속화되면 오히려 제조업 성장률이라든지 수익성이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공동화로 가는 것이죠. 실제 2013년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유통기업 지원법의 시행에도 지금까지 유턴한 기업은 연평균 10개사 수준.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신설 법인은 16,500여 개에 달합니다. 2013년부터 정부가 그 리쇼어링, 국내 기업 복귀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사실상 효과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복귀를 신청한 기업도 159개, 158개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4곳 중에서도 제대로 공장을 세운 곳은 두산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KH 바텍, LG 화학,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바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주요 고객사가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법인을 청산하면서 중국 시장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공장을 청산하면서 한국에 들어온 사례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매스라는 신소재, 유망 신소재를 개발하겠다고 복귀 기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의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 공장 세우는 것 자체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2024년에 중국 광저우 공장을 매각을 했어요. LCD 사업을 접겠다고 매각을 한 건데 이 매각을 한 거를 이제 산업부에서 복귀 기업으로 분류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매각을 하고 진짜 복귀가 되려면 한국에 또 새로운 공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복귀가 아니라 산업부에서 그러니까 편의상, 임의상 그걸 복귀 기업으로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뭐랄까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럼 나머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도 돌아오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복귀 기업 중에서 실제로 공장 가동까지 들어간 곳은 40%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나머지가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환경이 좋아서 돌아왔다기보다는 해외 공장을 돌리기에 녹록지 않기 때문에 복귀 기업을 신청한 게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귀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은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폐업을 했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실제 가동률이라든가 어떤 회사가 복귀를 신청했는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2013년 이후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온 기업의 개수 자체도 한 150여 개,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KDI 연구 결과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유심히 보니까 느껴지는 게 하나가, 저희 보통 이제 리쇼어링을 하면 어떤 측면에서 리쇼어링을 하면 좋냐 하면, 원래는 외국에서 잘하고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외국에서 했을 걸 우리나라에서 잘하면 리쇼어링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이 리쇼어링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외국에서 고만고만하게 거의 근근히 생산을 하던 그런 기업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 가면 보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오자라고 해서 사실 이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고용을 얼마나 창출했는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국내에서 순수히 고용을 창출하고 있던 기업들에 비해서도 한 절반 정도밖에 고용을 창출을 못 하더라. 한마디로 우리가 하고 싶어 했던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하는 건 외국에서 잘하고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을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원래는 다른 나라로 갔을 법한 잘하는 외국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이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실제 효과는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논문의 그 연구 보고서의 골자였는데요. 뭐 리쇼어링 된 기업들의 숫자를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리쇼어링 된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고용의 숫자를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쇼어링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됐느냐,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이제까지 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물론 뭐 자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지금처럼 박정희 개발 시대처럼 발굴 육성하겠다, 뭘 키우겠다, 뭐 AI 키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과거에 발굴 육성하는 정책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정책한 거를 R&D 정책으로 바꿨을 뿐이거든요. 그런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로 가는 대기업들 대규모 투자를 할 때 국내 고용에 대한 영향 평가를 공시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투자를 통해서 국내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지는지 정부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들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대만 언론 같은 경우에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보도하는 게 뭐냐, 국내 일자리 몇 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그렇게 보도하는 걸 보셨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그게 국내 일자리 몇 개 없앤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일자리를 도와주거나 산업 전환을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의 일정한 부분을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